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내일이면 벌써 또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요. 저는 지난주, 이번 주 휴일 없이 계속 일을 해서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번 달은 일정이 너무 바빠서 주식에 신경을 좀 많이 못 썼고요. 평소보다. 그리고 이번 달의 현재 수익이 마이너스입니다. 매수된 종목도 별로 없었고요. 이제 바쁜 일도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고 있어서 남은 2주 동안 분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 관심 종목 1번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암전자가 있고요. 이 안암전자는 하만 관련주죠. 거래대금이 크게 나왔었고 무려 5천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갈 때도 4천억 이상 나왔고요. 지금 현재 이 흐름은 상승 후에 조정을 받다가 여기에서 약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이 박스권 이 구간에 들어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우하이텍이 있고요. 이 성우하이텍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수급이 계속 동반이 되고 있죠.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다가 이제 전일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는데요. 외국인은 여기 보시면 어차피 상승의 주체는 아니었습니다. 이 기관이 상승 주체였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더 커지면 하락을 하겠지만 그 하락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한번 좀 타점을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 0.5 구간이 이 구간에 있죠. 근데 이 종목은 수급이 많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0.5보다 약간 위에서부터 이렇게 이 구간을 1차 매수의 분할 매수 구간으로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수급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마 큰 이상만 없다면 매매하기에 지장이 없어 보이고요. 여기에서 더 밀리게 된다면 이 구간 있죠. 상한가 이후에 눌림을 줬던 구간. 이 구간 부근에서 한 번 더 잡으면 크게 무리 없이 매매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이 있고요. 이 종목도 뭐 수급은 크게 뭐 이상은 없는데 약간씩은 그래도 수급이 좀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에서 쭉 하락을 했으면 괜찮은 흐름이었는데요. 여기서 아쉽게도 살짝 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간의 흐름을 보면요. 상승하다가 여기서 저항을 한번 맞았죠. 눌림 이후에 돌파가 나왔는데요. 이 지지저항 구간을 이용해서 한번 매매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의 흐름이 강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약간 0.5보다 약간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요 정도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그 다음은 이 구간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면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정 시에는 지금 거래량이 계속 없습니다. 종목이 안 와서 문제지 오기만 하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십자 랩셀이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은 꾸준하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완만하게 상승을 했고 이 고가권에서 갑자기 크게 상승을 했죠. 차트의 위치가 좀 높고요. 이 높은 구간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렸죠. 그 이후에 흐름이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이 구간에서 박스권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 차트의 위치가 좀 높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있어 보이고요. 여기에서 크게 상승한 이쪽 구간까지 하락을 할 때 매매가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녹십자리 스웰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가 좀 높기 때문에 이 재료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해서 이렇게 낮게 타점을 보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어볼까요? 여기에서부터 좀 거래대금이 터졌는데요. 이렇게 보면 대략 이 구간이 상승폭의 절반 구간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구간이면 거래대금이 이 정도는 꾸준히 나왔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백신 관련주보다는 이쪽 2차전지나 자동차 쪽 관련주들이 좀 리스크는 더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터스가 있고요. 노터스도 치료제 그 관련주인데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상승을 했죠. 상승한 그 기대값이 모두 사라진 이런 구간에서 매매가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이 낮은 구간까지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여기에서도 살짝 한 번 더 밀렸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린바이오가 있고요. 이 종목도 차트를 보면요. 이렇게가 박스권이 있었죠. 이 정도 박스권이 있었고 박스권 하단에 왔을 때는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요. 이 낮은 구간에서는. 그리고 여기에서 박스권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조정이 온다면 이 박스권의 이 중단 또는 하단 부근에서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승한 기대값이 모두 없어진 이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좀 적은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성파인텍은 그 태양광 관련주였고 예전에 뭐 친환경 보일러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친환경 보일러나 태양광이나 모두 다 그 친환경 관련주죠. 그린 뉴딜의 한 부분으로 볼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부터 상승이 나왔고 이렇게 보면 이 구간이 0.5 구간인데 이렇게 보면요. 고가권이 음봉이죠. 그러면 조금 더 타점을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많이 머물렀던 구간을 이용해서 이쪽 구간을 한번 보는 게 좀 안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그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있죠. 그때 주가가 한번 출렁일 수도 있거든요. 뭐 시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만약에 이 종목들 그 친환경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저는 매수 기회로 잡고요. 비중 조절을 해서 여러 종목을 한번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아미노로직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보면 횡보했던 구간들이 있죠. 이렇게 놓고 보면요. 이 구간 이하에서는 반등이 나왔던 이런 구간이 있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의 중단과 이 하단 부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지홀딩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이슈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차트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아서요.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이 셀트리온은 좀 뉴스가 있더라고요. 뉴스를 한번 여기 보면요. 기대가 너무 컸나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여기 뉴스를 보니까 발표에 따르면 레키로나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 발생률을 이렇게 뭐 감소를 시켰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통계의 유의미함을 보여주는 지표인 P값이 0.05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임상 데이터가 0.05 이하로 나타나야 유의미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치료제가 효과는 있는데 그 기대치보다는 좀 못 미치는 그런 효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셀트리온이 치료제 판매를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이 4천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현재의 이 주가 상태는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이 구간에 5만원대에 있던 주가가 지금 26만원까지 갔다가 현재 18만원대인데 치료제 검증 결과 발표를 내일 하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산 1호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승인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효과가 또 아예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승인을 할 것 같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결과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흐름을 관찰만 해보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재료가 있는 종목은 보통 재료 발표 전에 그 기대감까지만 먹고 빠지는 게 일반적으로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좀 밀어놓고요. 관찰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케미칼은 이 높은 자리에서 시간 외에도 또 올라 있고요. 일단은 매매는 안 될 것 같고요. 인포뱅크
인포뱅크는 현재 2차 상승까지 했죠. 자리가 좀 높고요. 조정을 준다면요, 이렇게 좀 낮은 구간을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략 12,000원? 약간 아래쪽부터 잡으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구간에 박스권도 있었고요. 라닉스도 그냥 간단하게 보면 여기가 박스권 하단부죠. 이 상한가를 가던 날에 시작 부근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 구간까지 내려오면 약간 안전 구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장을 눌러놓고 대원전선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박스권이 이렇게 있죠. 이 구간도 있고요. 그러면 깊게 밀렸을 때 이 아래 구간에서는 지지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구간이 좀 괜찮을 것 같고, 재료가 또 2차 전지하고 신재생에너지, 수소차 이런 쪽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깊은 조정이 나오면 반등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신전공도 현재 상승 추세를 유지하다가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거든요. 이쪽 구간이 박스권이 있었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 구간이 0.5 구간이기 때문에 0.5보다 약간 낮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석경 AT가 있고요. 어디에서 반등이 나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전에 제가 잡아놨던 타점인데요. 신경을 많이 못 썼더니 매수는 못했습니다. 어딘지 이제는 대부분 아시죠? 이 구간 어딘가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죠. 0.5 구간. 삼성제약이 있고요. 선 그어놨네요. 여기가 상승폭의 위에 50%를 제외한 0.5 구간, 이 구간이죠. 주도주는 거의 여기까지 오면 반등이 나오고요. 여기까지 안 오고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파마는 타점에 오기에 아직 좀 멀었고요. 지니뮤직도 좋은 종목이니까 계속 관찰을 해보도록 하고요. 석경에이트는 반등이 나왔으니까 빼고, 삼성제약도 빼고요. 근데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한번 반등이 나왔지만 시장에서 관심이 크기 때문에 이 낮은 구간에 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매매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NFC도 더 관찰을 해봐야 되겠죠? 아직 타점까지 오기에는 좀 거리가 멉니다. 인터파크 이렇게 놓고 보면요, 이 구간에 박스권이 있었고요. 여기는 살짝 넘어갔던 것 같고, 박스권의 하단 그리고 상승의 이 초입 구간, 이 구간이 좀 안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여기에 박스권이 있었고 박스권을 한번 돌파를 했죠. 이 상단 박스권에 이 위치까지 하락을 하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거래대금이 상당히 괜찮았죠. 미래생명자원도 이 구간이 박스권이었고요. 단지 현재 보면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고 있죠. 그러면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박스권에 이 낮은 구간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괜찮을 듯 합니다. SGNG가 있고요.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현재 강한 흐름으로 가고 있죠. 강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될 때는 단순하게 그냥 잡아보겠습니다. 근데 SGNG보다는 이 수산 INT가 더 강한 종목이거든요. 지금 흐름이 이렇게 보고요. 이 종목은 지금 최고가에 있죠. 윗꼬리가 약간 달렸고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만약에 깊은 조정이 오면 0.5 윗구간부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분할 매수를 하면 크게 지장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대장주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약간 위부터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박셀바이오를 볼까요? 0.5 약간 위에서 반등이 나왔죠. 하지만 이 종목은 이렇게 장기간 상승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0.5였고, 여기서 눌림이 나왔던 이 구간을 저점으로 잡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걸 빼볼까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 거죠. 이 구간을 제외하면 여기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종목이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관심을 받는지, 그리고 그 증거가 거래대금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은 이 0.5 구간을 안 주면 못 사는 거고요. 주면 사면 됩니다. 사면 대부분 수익이 나옵니다. 단지 재료 소멸성 악재가 나오면서 하락을 하면 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넣을 만한 종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바이오는 시장에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 후에 조정이 나오고 다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이런 구간까지 온다면 한번 들어가 볼 만할 것 같습니다. 한번 올려놓고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하고 이렇게, 그리고 밀리면 여기쯤에서 한번 더 사고, 또 밀리면 여기쯤에서 한번 사고, 이러면 이 종목이 이렇게 반등을 하던가, 더 밀렸다가 이렇게 반등을 하던가, 더 밀려서 이렇게 반등을 하던가, 세 개 중에 하나는 나오겠죠. 1차에서 반등이 나오면 여기서 팔면 되고, 2차에서 반등이 나오면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여기서 팔면 되고, 3차 매수까지 되면 비중이 많이 실렸으니까 본전부터 덜어내기 시작하면 한 번은 나오겠죠. 시장의 주도주인데 한번 관심 종목 1번으로 올려놓고요. 저장을 눌러놓고 알체라는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서 아직은 관찰이 더 필요해 보이고, 악셀바이오는 일단은 관찰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하 구간이 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내일은 타점을 잡지 않고 한번 더 보도록 하고요. LG전자, NX 윗꼬리가 너무 길어서 마음에 들지 않고요. 신성델타테크 이 종목은 0.5에서 반등이 나왔죠. 살짝 올려놓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지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려온다면 이쪽 낮은 구간을 이용하면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순차적인 투매라고 하거든요. 좋은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하락할 때도 반등을 주면서 하락을 합니다. 이게 순차적 투매라고 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3기 1차 상승, 눌림 2차 상승인데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타점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LG전자는 대형주라서 크게 급락이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 안 올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내일 볼만한 종목은 거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 차트인데요. 상승을 하다가 상승이 약간 주춤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요. 좋은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해서 돈 많이 버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